네, 오늘 그러면 대한사람 대안으로 일부를 주제로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소모임을 운영을 해볼 텐데요. 일부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서울, 두 번째 캐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지 친구가 살고 있는 춘천이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서울에서는 서울에 남대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국보 남대문에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일까? 두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친구 한 명 더 들어왔네요. 네, 캐나다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과연 어떤 메일일까? 세 번째는 얘 친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에서 유적대 레고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예지 친구 책을 읽어봤나요? 저 대충 훑어보기는 했어요. 훑어보긴 했어요. 아, 그럼 자세히는 안 봤으니까 오늘 설명 들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정민 친구가 들어왔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남대문의 이야기인데요. 남대문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보 1호였던 남대문인데요. 본래 이름은 숭례문이죠. 숭례문. 이 숭례문인데 이 숭례문이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우리 2008년생 황정민 친구 혹시 알고 있나요? 숭례문이 사라질 뻔한 적 아직 아니요.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네. 줬는데 2008년도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생 정민 친구를 불렀는데 어 바로 이제 그 많은 이제 옛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남대문에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불을 다 탔죠. 사라졌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지었는데 그 이전에도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사대문이 아니 이제 성이잖아요.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구성의 교통에 있어서 이 대문이 방해가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대문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바로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 거류민 단장,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무리들의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가등청정이죠. 역사 시간에 배울 텐데요. 가토 기요마사가 이 숭례문을 통해서 한양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보니시 유기나카는 흥인지문을 통해서 한양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뭐 전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겼지만 그때 이제 서울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문으로 삼아야 된다. 전승기념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선 총독부에서 1934년 8월 27일인가요? 제가 외웠었는데 갑자기 됐는데 1934년 8월 27일에 조선 고적 1호로 조선 고적 1호로 지정을 합니다.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해서 1호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했지만 이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보 1호, 본물 1호가 되어버리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국보 1호의 지정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부로 이제 식민지 유산을 답습한 거고 이런 사실을 이제 후대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뭐 역사를 찾는 사단법인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에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국보 변경 운동. 남대문이 아닌 좀 더 뭐 역사적인 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국보 1호 바꿔야 된다고 운동을 했고요. 그 결과 국보 1호가 변경되기보다는 국보를 이제 지정했던 그 지정 번호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가 국보 1호, 2호 이렇게 나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국보로서 문화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남대문의 비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캐나다에서 온 편지인데요. 새 아이의 아버지인 재외 국민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질문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재외 국민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라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더군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이해가도록 설명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타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서 고민하는 아빠 우리 이렇게 이제 편지가 메일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해줬을 것 같나요? 한번 답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돌아온 답변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사대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굴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민족의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외교 정책의 일종입니다. 강대국과 약속은 어차피 평등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적절히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 세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 사대주의가 비굴하지 않다. 그리고 어, 그런 게 현명한 외교 정책의 일종이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저는 옛날부터 듣고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읽을 때마다 좀 화가 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강대국과 약소국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중국이 강대국인 양, 우리나라가 약소국인 양 설명을 했어요. 근데 팩트는 뭐냐? 팩트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제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중국에서 하는 주장이고 중국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지금 중국의 동북방에서 위치했던 우리의 옛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공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북아 역사 재단의 행보도 한번 살펴보면 2012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 17명과 함께 역사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구는 진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외교통상부와 교육부에 수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단체가 있었어요.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역사 지도의 내용을 보면 이미 학계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저 때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미 학교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난 그 임나 일본 부설을 뒷받침하는 임나가 이제 한반도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를 했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그 거짓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그때 그 지도를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만듭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를 우리나라 단체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이랑 들으면 모두가 화날 만한 독도 표기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출판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고 45개 혈세가 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는 회복을 했지만 그런 이제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역사, 식민지 역사 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도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편수해 조선사 편수해라고 해서 우리 역사를 이제
역사를 쓴 역사책을 일본이 쓴 거를 사실은 정복을 하고도 그대로 좀 답습해서 남대문이 답습된 것처럼 북부 1호가 남대문이 아니라 북부 1호가 답습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도 답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역사 의식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지 친구 굉장히 익숙한 춘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춘천의 중도의 레고랜드가 2022년 5월 5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장하기 전 8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7월에 그 고조선 아니 중도에서 춘천 중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고조선 유적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발굴 하면 할수록 보니까 정말 많은 이제 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의 청동기 유적이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레고랜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좀 양보를 해서 100번 양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 춘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춘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좋을 수도 있죠. 많은 데서 관람객들이 방문객들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는데 이 유적이 있으면 사실은 유적을 잘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유적이 씌워져 있는데 검은 비닐에 씌어서 잡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잡다한 돌이란 뜻이죠. 그렇게 유물이 우리 오래된 몇천 년을 넘어선 그 유적 유물이 잡석 취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사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과 개장을 강행해야 입장이 대립해서 굉장히 오래 공사를 끌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경제적 문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 외에도 그런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개장이 되기는 됐는데 근데 또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 이제 건립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선사 유적 박물관이 있어요. 레고랜드를 짓는 대신에 이 유적을 지키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자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선사 유적 박물관 자리는 공터로 남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 공사를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도 유적 관련한 여러 이제 단체 역사 단체들에서 시위를 계속 벌여왔는데 뭐 시위의 강도가 좀 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참다 못했기도 하겠지만 뭐 레고랜드에서 최초로 이제 이 관련 단체들을 고소를 해서 법적 싸움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 레고랜드가 그런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공공사업, 전문가가 평가하는 최악의 공공사업 4위로 뽑히게 되죠. 1위가 뭐게요? 바로 잼버리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남대문, 우리의 그런 이제 우리 역사가 식민지 유산을 급습해 왔지만 또 이제 이런 여러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국보 지정부는 폐지되는 그런 약간의 성과를 이제 이룬 사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무너뜨린 그런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건 일본의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 한 전승기념으로 생각을 해서 1934년에 조선 고적 1호로 지정을 하죠.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국보 지정부는 폐지된 상황이다. 두 번째 이제 재외국민의 메일이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냐고 아들이 물었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답답했던 재외국민 아버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문가적인 조언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사대는 비굴하지 않다. 현명한 외교정책이다라는
답변이었다라는 내용을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고랜드, 국내 최대의 고조선 유적이 발견된 중도에 레고랜드 개장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유적은 잡석 취급을 받고 약속했던 선사 유적 박물관은 현재까지도 빈터 상태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이 1장에서 4장까지 이 대한사람 대항해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5장, 6장에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그다음에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이 나오고요. 2부에는 환단국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책에 대해서는 또 다음 소모임 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자단에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알리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서포터즈에서도 이제 또 유튜브 들어가 보면 카드뉴스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소수의 특강 몇 차례 듣고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당장 만들기 힘들고 제가 한번 시험에 보여줄 테니까 다음 주 한번 특강 전까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정리는 이쯤에서 마치는데 제가 이제 카드뉴스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모임을 빠르게 맞춰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미리 캔버스로 다시 들어가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미리 캔버스 아주 만들기 간편하고 괜찮은 홈페이지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준 사람을 제가 상을 주고 싶은데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아, 화면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네. 이제 미리 캔버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인데 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찾아놓은 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네. 한번 저는 레고랜드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먼저 이제 주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레고랜드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뉴스는 무엇보다 이제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샘플은 미리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면 중도 유적 파란색을 쓰고 싶어요. 다른 걸 다 지워보고 중도 유적 때뭐 레고랜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또 어그로성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목 페이지로 만들고 또 세밀한 디자인은 미리 또 폰티를 짜놓고 수정을 해도 되니까요. 다음에 예쁜 친구가 있네요. 예쁜 친구보다는 다른 이제 친구를 한번 똘똘해 보이는 친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레고랜드 2022년 5월 5일 개장 2002년 너무 길어지네 개장 그러나 적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 개장했으나 2014년에 고조선 유적이 발굴된 곳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뭐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유적 보존 약속은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핵심 문장을 만들고 또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리허설 한번 해봤는데 그때 이제 한 8분 정도 해서 3, 4장 만들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되게 금방금방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고랜드 옆에 선사 유적 박물관을 건설 건립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도 공허 상태이다. 유유 이런 거 기사엔 잘 안 들어가죠. 네. 깔끔하겠다. 그다음에 뭐 색깔 뭐 여러 가지 다 변경할 수 있잖아요. 배경도 뭐 바꿔봐도 되고 뭐 예쁜 거 찾아가지고 글자색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뭘로 할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역사 의식이 중요하다. 결론에 뭐 이런 식으로 지어서 해볼 수 있죠.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럼 글씨를 좀 줄이고 이렇게 유적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역사 문화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 되게 좋겠죠. 디자인도 이제 해보고 그럼 예쁩니다. 그래서 되게 간결한 게 있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글을 요즘 뭐 글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약간 문해력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댓글 들어가도 나 3줄 이상 못 읽어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뉴스라는 형식이 굉장히 그런 이제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에 좋은 형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저도 한 5분 했나요? 5분에 한 3장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 아까 못 봤죠? 제가 문자나 DM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하고 빠르게 마치고 오늘 휴일을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정민 친구부터 해볼까요? 어땠어요 오늘? 어, 다 알던 내용인가요? 다 알던 내용이긴 한데, 오, 네. 그래도 카드뉴스 만들 때는 더 조사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아, 자료들도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료 보증이 중요하죠, 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예지 친구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춘천에 대한 얘기여서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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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뉴스도 저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네, 물어보면 되고 또 더 잘 찾아봐도 좋고요. 네. 다음 우리 지민 친구. 네. 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걱정이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또 쉽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네, 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의 소모임은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뭐 톡을 주셔도 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우리 공식 계정으로 DM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모임은 이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생방송 그리고 PD님을 섭외를 했어요.
선생님의 그 AI도 활용하고 또 해서 뭐 영상 간단한 쇼츠 릴스 영상 제작하는 그런 거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